안녕하십니까. 조비연구개발팀 권기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나온 K마그칼슘 제품의 벼개씨 무늬병 방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설명을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K마그칼슘 제품이 어떠한 기작으로 개씨 무늬병 완화에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K마그칼슘 제품은 비료에 가깝지 작물 보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하며, 어떠한 병충해든 간에 적절한 작물 보호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개씨 무늬병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에 벼개씨 무늬병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넓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병에 관해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소개된 개씨 무늬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력이 부족하고 양분 보유력이 약해 양분이 부족할 때 일어나기 쉬우며 유수 형성기 이후에 발병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출수 직후일수록 발병되기 쉽다 등 전반적으로 생육 중반기를 지나면서 발병이 늘어난다고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생육 후반기까지 충분하고 적정한 양분의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병원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병원체는 일종의 곰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씨 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다 쉽게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수 약 30일 전부터 5월 중순에 이양하는 중만생존벼 기준으로 약 7월 10일경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출수 30일 전부터 생육 후반기까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잡초에 의해 병원균이 전염될 수 있다고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첨부했으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K마그칼슘의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크게 두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분이 결핍한 토양에서 발병이 증가하더라. 높은 습도와 잎 표면 물기에 의해 감염이 증가하며 토양 수분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논문입니다. 질소와 칼륨이 모두 높은 수준일 때 반점과 같은 병증의 발생들이 줄어들었다. 높은 수준의 질소와 칼륨의 시비가 병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더라.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논문의 설명 자료를 한번 또 보시자면은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려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칼륨이 늘어날수록 질소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개씨 무늬병의 증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소개된 질소와 칼륨의 시비량은 300평당 30kg 이상으로 실제 시비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요. 따라서 이 정도를 시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 시비량 이내의 시비 범위에서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개씨 무늬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더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소의 경우 300평당 13kg 이상을 줬을 때부터 도복이라든가 품질의 감소가 발생하는 시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보고는 충분히 많이 있으며 농가에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씨 무늬병의 관점을 벗어나서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질소를 추가 시비하는 것은 그리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칼륨의 시비량 증량, 적정량을 시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칼슘의 기능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필수 원소로 세포벽과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작용하여 세포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구조적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칼슘 결핍을 보이는 식물은 질병 감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관찰된다. 외부에서 칼슘을 공급하면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저항 반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내 칼슘의 농도가 감소하면
이제 조직을 우선적으로 침입하는 곰팡이에 대해 감수성이 증가한다. 이제 피해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송관의 세포벽을 용해시켜 이제 분해시킨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시들게 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의 세포가 약해져서 침입한 병에 대한 어떤 증상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충분히 칼슘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식물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서 병원체의 감염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게 식물체 내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그 성분입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펙틴과 칼슘이 결합한 칼슘 펙티네이트라는 물질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 펙틴에서 충분히 칼슘이 공급이 될 경우 이렇게 결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세포벽이 강화되고 세포 간의 접착력이 증가되어 이제 물리적인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균들은 그 식물체 내부로 침입을 하면서 펙틴 분해 요소, 이제 이런 식물체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녹이면서 자기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칼슘 펙티네이트 형태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병원체들이 쉽게 이 성분들을 녹이지 못하고 다시 말해 침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무늬병과 어떤 직접적인 그 연구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시무늬병의 증상은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그네슘 농도는 가스 교환 매개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 이게 뭔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가스 교환 매개 변수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 위에서 설명한 가스 교환 매개 변수인데, 그렇다면은 마그네슘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가스 교환 매개 변수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요 A, GS, CI라는 값이 증가하면은 요 가시무늬병의 증상이 완화가 된다. 기공의 기능과 동화작용, 식물체 내에서 이제 영양분을 만드는 작용이지요. 그것을 잘 유지해 병 저항에 필요한 식물체 내 대사를 도와주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잎의 마그네슘 농도 증가가 방어 효소 활성 조절을 통해 요 비오리제 요 감염이 이제 가시무늬병이거든요. 가시무늬병 감염에 대한 벼의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효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스 교환이 많을수록 질병 증상은 완화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런 어떤 기공 전도와 같은 좀 어려운 내용 말고 이런 영양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농가에서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적정 마그네슘의 공급은 면역 반응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생산된 양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있어야 할 곳으로 이제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식물체 전체적으로 퍼뜨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퍼뜨리지 못하고 잎에서만 계속해서 축적이 되더라.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배에도 마그네슘이 충분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마그네슘이 충분하면은 식물체 전체적으로 양분이 이제 분배가 되게 되면서 병 저항성을 증가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잎이 감염되면 손상이 되며 마그네슘 공급이 보다 효율적인 광포제 및 광합성 성능 유지에 기여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잎이 빛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빛을 받는 역할과 그리고 광합성 성능 유지에 기여한다. 병에 걸렸다 한들 광합성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병 진행에 대한 방어 강화에 필요한 기질 생산 증진을 잠재적으로 증진시켰다. 쉽게 말해서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광합성과 기공의 반응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동화작용을 유지시켜 병 저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더라. 그리고 동화산물을 이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수송을 하고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식물체들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데 기능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국지적인 강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 날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시기별로 날씨가 굉장히 다르고 또 유행하는 병충해도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병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적인 날씨들이 반복됨에 의해서 어떤 작물 보호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작물 보호제뿐만 아니라 비료적인 관점에서도 병충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조금씩은 필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비료에 관련된 소개 영상들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작물 보호제 외에도 영양학적인 병충해 증상 완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올해와 같은 광범위한 병해가 발생을 했을 시기에 병에 의한 피해를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